자, 이번 시간은 정비구역 지정 효과 등에 관한 주제, 제일 쉽게 구성됐던 문제가 정비사업의 분류라는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비구역이라는 거 지정합니다. 전체적인 절차 한번 스크린하게 되면요. 정비사업의 절차는 건설 계획의 작성, 확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업 시행인가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들어진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가라고는 관리 처분 계획인가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공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전의 고시하고 해서 준공인가라고 하는 것은 인가된 관리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준공인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 그래서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모든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되고요. 정비법에서는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부터 모든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게 되겠고요. 자, 일단 정비 사업이라는 거 총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개로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로 구분되게 되는데, 산 하나 그려놓고요. 제일 달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정의를 하고, 언덕백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재개발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 평지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런 순서에서 일단은 나머지는 간단하죠. 저단, 열상, 양호 이렇게 그냥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달동네 특징,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 산다라고 해서 저소득이라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에서 상식적으로 달동네 특징, 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고요. 그럼 재개발 사업은요, 열악이라는 것이 키워드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도로 상하수도 사정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언덕백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상가 재건축, 공장 재건축 관련해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상업적, 공업적 들어가면 재개발이라고 정의를 할 테고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 양호라고 하는 거, 이게 재건축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외운 게 아니라 키워드 단위로 저단, 열상, 양호라고 하는 거, 이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가 있어 정비사업 대상 지역이고요. 요 주제는 지금 이제 27회 때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30회 때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정비법에서도 출제가 되게 됩니다. 가장 정비법에서 출제하면 쉬운 형태의 문제가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정비사업의 분류라는 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 방식, 요즘에 이제 한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심축이 되는 것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다. 이게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비사업 절차라고 하는 게 건설 계획이라고 해서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거, 공급 계획이라고 해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적 인가,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공인가라고 하는 이전의 곳에서 이때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는 것은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을 얘기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토지로 분양하는 방식을 환지 계획의 인가 이런 용어를 썼던 데 비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관리 처분계획 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공통적으로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통해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중심으로 법조문이 설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볼 것이고요. 자, 그래서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아파트 분양하는 관리 처분계획 방식 사업 시행할 수 있고요. 재개발 사업도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가능하고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관리 처분계획 가능합니다. 자, 근데 지금 세 개 다 관리 처분계획이 가능한데
특이한데 특이할 만한 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은 특이하게도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다 되진 않고요. 역세권이라고 해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소위 이제 오피스텔 가능하다. 해서 계속해서 이제 29회 30회 요쟁점을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리처분계획 방식, 이게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되게 될 것이고, 다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오피스텔도 공급을 할 수 있다. 좀 살붙이면 준주거적 상업적에 한정하고요. 최대 30%까지만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이점, 다른 관리처분계획에 비해서 오피스텔이라는 게 논의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게 거의 다 가능해 보이는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환지 방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업 시행하고 나서 토지로 분배해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아파트 다 때려부신 다음에 토지를 뭐 5평, 6평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고요. 그 외,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요, 시행 방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시행 방식을 한 칼에 얘기하는 게 혼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혼용하는 방식이라는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럼 이제 정리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이 가장 중요한 사업 시행 방식이 될 것이고, 재건축에 있어서는 이 관리처분계획 관련해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도 공급을 할 수가 있다. 30%고요. 준주거죠. 상업적. 이게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환지 방식 다 될 것처럼 보이는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환지 방식 채택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바로 혼용 방식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혼용 방식도 가능하다. 요렇게 정리합니다. 딱 요 정도까지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시행 방식, 특히 이제 관리처분계획이 지금까지는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에서 시행 방식에 관한 주제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용어라고 해서 통계적으로는 가장 많은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정비사업 관련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후불량건축물은 별 의미가 없고요. 딱 한 번 16년 동안 출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거, 요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워낙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건 뭐 줄줄 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3번이 나왔던가 거의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4회, 그 다음에 28회, 29회 등 이렇게 해서 하여튼 대단히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건 이제 방법이 없어요.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이터라고 하는 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따서요. 놀마장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세화수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죠. 해서 구판장이라고 하는 거, 세탁장이라고 하는 거, 화장실과 수도라고 하는 거에서 구세화수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탁어당해서 타가소, 어린집, 경로당이라고 해서 놀마자, 구세화수, 탁어당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듭니다. 이게 소위 이제 정비사업 관련 용어해서 사실은 이제 의미는 이런 식이에요.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은 도로와 상하수도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기반 시설도요, 바로 도로 상하수도부터 스토리가 가요. 그래서 도로 있으면요, 주차장 필요한데 이 주차장을 공용 주차장, 상하수도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국토계획법 공부하실 때 저런 거 있었죠? 바로 공동구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공부하실 때 공동구의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는 공동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었고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냄새나는 것들, 가스관,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관,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 가스권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이슈. 그래서 그 외 공원까지 왜 종류가 대단히 많아요.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뭘 가지고 바로 정비 기반 시설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 이용 시설을 비교하는 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마자, 구세화수, 탁어당이라고 해서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최근 문제에서 유치원까지 나옴으로써 대단히 어렵게 구성이 됐던 문제가 이 파트에서 놀마자, 구세화수, 탁어당이라고 하는 거에서 정비 기반시설 그리고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파트는. 그래서 놀마자, 구세화수, 탁어당이라고 하는 거, 놀마자, 구세화수, 탁어당이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위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의 종류가 되게 된다. 해서 놀마자, 구세 화수, 탁어당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여튼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돼요. 이걸 두 개를 다 보시게 되면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시험 보실 때 어서 다 본 것들 이런 느낌 들게 되면 아사리판이 돼요. 그래서 놀마자, 구세, 화수, 탁어당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자 공동 이용 시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치학 관련 용어에서 세 번째 포인트 이렇게 보셨고 노블량 건축물은 안전사고라는 게 키워드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재건축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 바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은 뭐냐면 이것이 정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맞느냐, 이걸 따져보는 것을 안전진단이라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있어서는 따로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기에 앞서서, 즉 정비계획 수립하기에 앞서서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그 외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한두 개 체크를 해볼 텐데 뭐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 두 군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각 6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자 그동안 쭉 한 2번 이상 나왔던 주제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외에 택도 없는 것들, 외울 양이 너무 많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교재 보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중에서 하나 더 남아있구나. 바로 개발행위라는 주제. 해서 이 개발행위 관련해서 이슈. 자,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실 때부터 미리 그림을 잡아볼까요? 국토계획법 가서 보게 되면 그런 식이죠.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이런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정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거기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연장이나 확대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단축이나 축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죠.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재복구테너스, 경작 등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됐고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요. 개발행위 범주로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도 중목에 벌처시켜까지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외웠던 게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정비구역하고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항목이 똑같이 법조문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생긴다라고 하는 거, 토지 분할, 공유 수면의 매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땅이 생기는 케이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자, 나무 생기는 거, 자, 건물 생기는 거,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 하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생기는 게 중목의 벌초와 식재,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이 챕터에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정비구역 지정의 주요한 효과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재 가지고요. 몇 가지 쟁점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 138페이지부터 가시게 되면 정비 사업에 관련된 정의라고 해서 옛날에 나왔던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은 138페이지 핵심 지문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하면 정비기반시설 양호 이미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저단 열상 양호라고 했으니까 양호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된다? 재건축 사업으로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두 번째,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정비사업은 모두 어디에서 정비구역 안에서만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거, 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루어졌었고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 밑에 관련 기출문제에서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원에서 저소득이라는 표현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건 바로 그냥 볼 것도 없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확히 해야 됩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자, 요게 지금 언제 나왔었냐면 27회 때, 그리고 그 당시에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0회 때 부동산 학계론에서 자, 요거 앞에서 열상해서 열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 재개발을 가지고 30회 때 부동산 학계론에서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문제에서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주거환경 관리랑 헛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다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39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자,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을 중심축으로 삼아야겠고요. 재건축 사업은 준주거적 상업적이라는 전제에서 최대 30%까지 오피스텔 공급할 수 있다. 이에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소위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도 공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환지 방식 다 될 것처럼 보이는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환지 방식이 안 되고요. 그 외에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뭐가 바로 자, 혼용하는 방식이란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소위 자가개량 방식이라고 해서 겁나 길게 써 있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 문제 방식을 설명할 때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자료 139페이지 핵심 좀 보시게 되면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경우 점점점 자, 준주거적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건설할 수 있다 해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계획 오피스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 지역은 역세권이라고 해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어떻다 오피스텔 공급할 수 있다. 요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1번 지문 틀리게 작년에 출제가 됐던 주제이고요. 그 밑에 29회 때 나왔던 문제 자, 가서 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 시행 방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만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환지는 재건축에서는 어떻다?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어떻다?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테고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끄트머리 보니까 오피스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자, 관리처분계획 방식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공급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니은번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대급번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관리처분계획에서 옳은 표현. 그리고 재개발에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오피스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표현은 옳은 표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번 옳은 표현 되겠고요.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옳은 표현에서 기업, 디귿 두 가지가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29회 때도 출제자의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관리처분계획에서 오피스텔 준주거적 상업적에서 재건축만 30%까지 오피스텔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됐던 것이고, 자, 30회 때 아까 지문 같은 경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준주거적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이라는 거 30%까지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게 논의의 핵심 포인트가 됐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니은번 하나가 틀렸다 해서 기억 디귿
답은 2,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0페이지. 자, 용어 관련해서 자, 노블량 건축물. 자, 나와 있는데 거의 의미 없죠. 그래서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박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 이제 외우실 게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이용시설로 구분한다 해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는 거, 자, 구판장, 자, 세탁장, 화장실, 수도라고 하는 거,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이라고 해서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이것만 계속 외우셔야 돼.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디에? 공동 이용시설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놀마작, 구세, 화수, 타거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관련 문제 가지고 지금 보면은 24, 28, 29 자, 3번 뽑아냈네요. 아까 우리 지문까지 보게 되면 23회 때인가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자, 일단은 1번 문제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이것만 주구장창 외우셔야 돼. 2번에 놀이터, 마을회관이 4번에 있네요. 공동작업장은 없나요? 예. 그 다음에 구세화수에서 자, 구판장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자, 탁어당 할 때 타가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몰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된 지금 출제 이슈를 좀 어렵게 구성하고 있는 게 지금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이게 개수가 좀 작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 분석을 하면 개수가 정비 기반설이 더 많기 때문에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분위기를 보겠고요. 2번 문제예요. 자, 28회 때 문제네요. 그래서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좀 정비 기반설을 모르겠고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에서 1번에 공동작업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동작업장은 어디에 속한다? 바로 공동이용시설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 해서 결국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 3번 문제, 이게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29회 때 나왔는데요. 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동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계속 같은 문제 보면서 외우셔야 돼. 놀마작이라고 해서 놀이터 들어가 있나요? 놀이터 있네요. 그 다음에 자, 마가 뭐야? 마을 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역시 빠져 있고요. 자, 구세화수, 구판장이라고 하는 거, 세탁장이라고 하는 거,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라고 해서 자, 보면은 없네요. 그 다음에 타가소 나와 있고요. 어린이집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는 빠져 있다? 자, 경로당 이런 건 지금 이제 보이지 않고 어려웠던 것이 유치원을 던져놨어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대충 감만 가지고는 찍어낼 수 없었던 문제가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해서 지금 특히나 얘가 이제 28회, 29회 연속 나왔었고요. 30회 때 지금 한번 빼먹었거든요. 그럼 31회 때 나온다라면은 박스형 문제 구성해가지고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주택단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건 별 실익이 없고요. 그 지문 보면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주택단지에 해당이 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게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찍기 할 때 포함한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고요. 이 포함한다 대신에 요즘에 간간히 나오는 패턴이 뭐라고요? 해당한다라는 식의 표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포함한다라는 표현을 쓰다가 해당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 해당한다까지 다 마스터하기는 힘든데 하여튼 포함한다, 해당한다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지문을 몰라도 결국은 이제 놀마자, 구세, 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이 지문 자, 공동 이용 시설의 종류를 정확히 숙지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놀마자, 구세, 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142페이지 가서 이제 검토 드릴 거. 바로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다시 갑시다.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자, 도시개발법에 그거 하고요. 정비법이 똑같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해서 자 지문 보니까 142페이지 요걸 오랜만에 답을 뽑았어요. 해서 보니까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끄트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일 어려웠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가 사실은 제일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14일 이상이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 30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땅 생기는 거 공유 수면의 매립,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무 생기는 거 종목이 벌초 식재 그리고 좀 어렵지만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예, 그리고 이제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거, 건축물의 건축, 그런 게 있겠고, 마지막,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런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개발 행위라는 개념이, 허가 대상 개발 행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저 뉘앙스,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건물 생기고,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를 받아라. 그 밑에 관련 기출문제 25회 때 나왔던 주제인데요. 자, 얘가, 자, 역시 박스형 문제, 도시민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자, 시장구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가설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 생기는 거니까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니은번, 종목의 벌초와 식재, 자, 나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목의 식재라는 것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나무를 베내도 나무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공유 수면의 매립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겠고요.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서 자,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건물 생기고 그다음에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하여튼 방법이 없어요. 이 물건을 쌓는 행위까지 해서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주요 이슈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30회 때 정비법에서 출제가 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과거의 패턴들을 보게 되면 도시개발법으로 옮겨가서 똑같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지자체 장관의 비용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것을 이제 27회 때 도시개발법에서는 기재부 장관에서 무조건 지자체 돈 얘기하면 행안부 장관 그리고 허가사는 자,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건물 생기고 마지막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도시개발법을 준비할지 정비법을 준비할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그림으로 아예 외우고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한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개념으로 보시겠고요. 자, 그 외에 우리 교재 143페이지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 모집 금지라는 게 30회 때 지문 하나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등에서는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명제해서 옳게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또 썩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법 문제를 풀어 가실 때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히는 것들 한두 개 전혀 쟁점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 지역조합에 관련된 쟁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나중에 주택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이라는 법을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공부할 문제인데 지역조합이라고 하는 게 같은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직접 집을 지어서 분양을 받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역주택조합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취지 같아서 큰 의미는 없는데 어찌됐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금지라는 것을 가지고 지문 하나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4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 등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게 24일 때 구성이 됐는데 그 사이에 법이 대폭 막 개정이 돼요. 그래서 그 지문에 맞춰서 제가 문제를 수정을 해놓긴 했지만은 의미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정비법 6문제 중에서 한 3문제 가까이, 2-3문제 이렇게 완전히 택도 없는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운다 한들 의미가 없다는 게 만약에 기출에서 이게 나왔다고 해서 24일 때 출제가 됐거든요. 25, 26, 27, 28, 29까지 한 6년 외워봤자 한 번도 그 후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자 무조건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과감히 버려야 될래요. 왜? 이게 한두 개 같으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숫자 어마무시한 것들을 다 깔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거의 외울 시력이 없다. 과감히 버려야 될 그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그 다음에 이제 해제라는 주제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요. 자, 정비사업 시행자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